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5월 14일 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네이버 외에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경공모 회원 중 공무원이 2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흡연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이 오는 12월 모두 바뀝니다.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를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대형 사고를 방지한 한 40대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고,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대신 표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릴 월드컵 대표팀 선수 명단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정신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의원 사직서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동안 회동을 가졌는데요. 정세균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회가 오늘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하면 4개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야 가능하다며 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서 처리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사직서와 함께 드루킹 특검도 동시에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과 사직서를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직서 처리 후에 특검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타국이 아니라 협상이라며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추경과 민생 법안 등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우선 본회의를 열어 사직서를 처리한 이후 드루킹 특검을 최대한 빨리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특검과 사직서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해 사직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특검 없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농성 중이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저지를 위한 연좌 농성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없는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본회의장 입구 봉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인 1시 40분부터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4시까지 여야 협상을 통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회의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지난주 중국 다롄에서 북중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진 데 이어 오늘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인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고려 항공편으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대기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는 오전부터 무장 경찰이 대거 배치되면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김모 씨가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또 댓글 조작에 동원된 경공모 회원 중 공무원이 2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는 지난주 경찰 조사에서 올해 1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670여 건의 기사에 달린 2만여 개의 댓글에 2,200여 개 아이디를 동원해 210만 번이 넘는 부정 클릭이 이루어졌다고 시인한 겁니다.
드루킹은 댓글 2개를 조작한 혐의만 인정하고 서둘러 재판을 끝내려 했지만 경찰이 새롭게 확인한 혐의를 검찰로 넘긴 만큼 조만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킹은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에게 준 500만 원에 대해서도 본인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사청탁 과정에 편의를 얻기 위해 드루킹의 지시로 한 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경공모 회원 4,000명 중 공무원은 2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을 전원 참고인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입건된 경공모 회원을 조사하고 김경수 의원에 대한 후원금 2,700만 원을 모금한 배경과 과정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드루킹이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댓글 조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댓글 작업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이 한층 강화됩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담뱃값에 부착된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 전면 교체됩니다. 현재 담뱃값에 사용되는 경고 그림은 지난 2016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이 그림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것으로 보고 11종의 경고 그림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늘고 있는 전자담배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자담배 경고 그림 수위도 강화됩니다. 권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의 흑백 주사기 그림에서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교체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더 강조합니다. 경고 효과가 낮은 피부 노화 등이 경고 그림에서 빠지는 대신 치아 변색 등이 추가됩니다. 폐암이나 후두암, 구강암 등 질병과 관련된 경고 문구는 폐암 발생 26배 증가 등 그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합니다. 새롭게 마련된 경고 그림과 문구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임정환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을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한 남성이 사고를 무릅쓰고 자신의 차로 구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황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분리대를 긁으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주변에 다른 차들이 달리고 있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앞에서 속도를 줄여 차 앞을 막아 세웁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차가 멈추지 않자 46살 한영탁 씨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겁니다. 한 씨는 망치로 창문을 깬 뒤 운전자를 차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 조사는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른 경우인 만큼 내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고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한 한 씨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의준입니다. 다음 달 열릴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 출전 선수 명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기성용이 예상대로 발탁됐고 신예, 이승우 선수가 깜짝 기용됐습니다. 전운칠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에 도전하는 대표팀의 명단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손흥민과 황희찬이 최전방 공격수로 낙점됐고 김신욱과 이근호도 가세했습니다. 미드필드에도 기성용과 권창훈, 구자철 등 기존 주축 선수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종 수비진에는 김영권과 장현수, 박주호 등이 포함됐고 김승규, 김진현이 수문장을 맡습니다. 최근 부상을 입은 김민재와 염기훈은 최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예상을 깬 발탁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를 전격 선발했고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가 적었던 이청용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상자들을 감안해 예비 자원을 고려하면서 명단은 모두 28명이 됐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8일 온두라스, 다음 달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2차례 평가전을 통해 23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한 뒤 다음 달 3일 출국합니다. MBC 뉴스 전우칠입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이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사법부가 온라인 여론조작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갖고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선거 재판을 진행하고 부패 선거범죄의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 바람직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아의 장내 특정 미생물 유전자 양이 감소하면 아토피 질환이 발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홍수종 교수팀은 영아의 장내 미생물 유전 정보 전체를 분석해 특정 유전자가 적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JACI 4월호에 실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인의 컴퓨터 등을 해킹하며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사찰에 관여한 국정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비핵화 중간 단계에서 경제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시 주석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면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오늘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아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미국의 경제 지원 약속을 믿을 수 없으며 미국과 비핵화에 대해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면 중국이 중간 단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기존에 만든 핵무기는 제3국으로 이전하든지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기왕의 핵무기가 북한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선 대기가 정체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짙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